bonjour, 안녕하세요. 내가 찾던 어휘와 표현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에요. 2탄 6번째 시간 코메스 제목이 상업인데요. 제목이 상업이라고 하면 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죠. 그런데 실상 내용은 가게, 작은 소매상부터 좀 대형마트, 어떤 시장의 종류,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뭐 값이 얼마인가요? 이만큼의 양을 주세요. 또는 좀 비싸네요, 싸네요, 이런 표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면요. Le Petit Commerce, 가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가게 단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있나요? 마가장 있잖아요. 마가장. 그리고 부티크도 가게죠. 부티크. 다 똑같이 가게, 보통 소매상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길에 있는 하나하나 조그만한 가게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petit commerce, 소매상, 가게고요. les commerçants, 그렇죠. 가게 주인, 상인, 우리 이렇게 commerçan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es produits fermiers, fermier라고 하는 produit 뒤에 fermier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고 하면 de bonne qualité, 질이 굉장히 좋은 상급의 상품이다, 뭐 질이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poulet fermier라고 하면 poulet 닭고기잖아요. 신선한, 뭐 질이 좋은 닭고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까망베르 치즈인데 fermier를 붙이면 좀 맛있는, 신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ermier라고 붙어있는 produit 좋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작은 소매상들이 있었다면 les supermarchés도 있어요. 대형 마트죠. 우리도 마트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 도심에 대형 마트들이 있긴 해요. 까르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조금 외곽에 굉장히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서 한꺼번에 창고형 할인마트라고 하죠. 이런 데서 장을 봐가지고 차에 싣고 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레 슈퍼마켓이라고 해요. 슈퍼마켓, 우리는 작은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도 슈퍼마켓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에서 슈퍼마켓이라고 하면 이런 대형마트, 특히 외곽에 있는 대형마트들을 슈퍼마켓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grande surface, 그렇죠. 넓은 공간이에요. 면적이 넓고 파킹, 주차장이 있죠. 차를 가지고 많이 오니까. 이런 곳에서는 des produits de consommation courante, 작은 가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작게 뭐 식료품만 팔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책을 판다든지 옷을 판다든지.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다양한 물건을 한꺼번에 팔잖아요. des produits de consommation courante, 생활용품, 일상에 필요한 용품들을 파는데요. alimentation, 식품, vêtements, 의류, produits pour le ménage, ménage, 청소할 때, 집안일 할 때 필요한 것들, vaisselle, 그릇, 식기가 되고요. équipement de sport, 스포츠 용품, 이렇게 할 때 용품, 에키프멍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주 많은 것들을 팔고 있죠. faire les courses, 그래서 우리 마트에서 시장을 보는데요. vérifier le prix sur les étiquettes, 에티켓,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점이 제품마다 가격표가 다 붙어 있어요. 정찰제라고 하나요? 그렇죠.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 가격을 보고 우리가 사고 싶으면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물건들이 레이용, 선반에 놓여 있죠. 섹션별로 나눠져서 뭐 의류 섹션이 있고, 과자가 있고, 청소용품이 있고, 이렇게 선반이 있으면 그 선반에 착착착 하나씩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페어레 쿡스, 시장보다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5일장 같은데 가서도 시장을 볼 수 있고, 시장보다라는 표현이 페어레 쿡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produit en promotion ou en solde, 그렇죠. 여기 가면 가격이 정해져 있긴 한데 세일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30% 세일,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 이런 식으로 세일을 하죠. promotion, solde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여름에 굉장히 큰 세일을 하잖아요. 거의 한 달 정도 세일을 하는데 모든 가게에 solde라고 크게 붙여져 있어요. 이거는 다 우리 지금 세일 중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solde, promotion 꼭 알아둬야겠죠. le chariot, 이렇게 마트에서는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이게 사고 싶은 물건들이 이렇게 담잖아요. chariot라고도 하고 caddy라고도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담아서 caisse, à la caisse 가면 계산대에 가서 줄을 서서 이제 régler, 돈을 지불을 하고 물건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La livraison à domicile de ces achats. 그렇죠. 보통 차를 많이 가져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서 물건을 직접 가져가는데요. 배달을 시킬 수도 있죠. 좀 큰 물건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배달을 시키는데요. livraison à domicile이라고 합니다. de ces achats. 내가 구매한 품목들을 집으로 배달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뭐 마트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이죠. 배달 문화가. 특히 음식을 많이, 요리 같은 것들 많이 배달시켜 먹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아직까지도 한국보다는 좀 배달 문화가 덜한데 그래도 굉장히 어느 나라나 다 배달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피자죠. 피자도 livraison à domicile de pizza 또는 livraison de pizza 이렇게 하면 전단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livraison 배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faire les courses en ligne par internet. 그렇죠. 이제는 아예 배달을 시키는데 마트에 가서 사서 배달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이 주문을 하잖아요. en ligne, 인터넷으로 par internet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faire les courses, 시장을 보는데요. en ligne 또는 par internet 이렇게 쓰면 되겠죠. Les grands magasins. 이번에는 백화점이에요. 앞에 작은 가게 나왔고 큰 마트, 대형 슈퍼마켓 나왔어요. Les grands magasins. grand magasin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쪽이 좀 더 큰 대형 마트 같은데 grand magasin은 백화점을 뜻합니다. Vendre des vêtements, 옷을 팔고요. De la parfumerie. 향수들을 팔고 de la lingerie, 속옷도 팔고 des bijoux, 보석이나 l'électroménager, 가전제품, de la vaisselle, 식기나 가구, des meubles, 가구 같은 것들. 그렇죠. 거의 파는 품목들은 마트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고가의 제품들을 더 많이 팔기도 하죠. 브랜드가 좀 유명한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팔고. Les vitrines de l'extérieur. 이렇게 보시면 꼭 백화점뿐만 아니라 유럽 상점가 걸어가다 보면은 외관 벽이 이렇게 콘크리트나 나무나 이렇게 막혀져 있는 곳보다는 통유리로 되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많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les vitrines이라고 합니다. 이 유리. 그래서 de l'extérieur, 외부에 있는 유리잖아요. faire du lèche vitrin이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좀 늦게 퇴근을 해서 상점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살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사지는 못하지만 지나가면서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윈도우 쇼핑하다. 물건을 사지는 않지만 둘러보다 아이 쇼핑하다 라고 말하죠. faire du lèche vitrine. 똑같은 표현으로 프랑스에도 있습니다. 윈도우 쇼핑, 아이 쇼핑하다. 이렇게 비트린을 통해서 보통 진열을 많이 해놓으니까요. 마네킹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파는 상품을 이렇게 창가에 진열을 해놓죠. 그래서 불을 좀 켜놔요. 가게 문을 닫아도 이런 창가에는 조명을 켜놔서 물론 뭐 밤새도록 켜놓는 건 아니죠. 빛공해 뭐 이런 말들도 많아서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는 시간에는 좀 눈으로 보고 다음에 사러 올 수 있게 이렇게 비트린에 불을 많이 켜놓기도 합니다. pour offrir. offrir 동사 아시죠? 제공하다, 주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offrir 할 거예요. 목적이 주는 거죠. 내가 쓸 게 아니라 빠끼끼도 그렇죠. 그래서 선물이면 포장, 선물 포장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envaler, 포장하다라는 동사죠. envaler l'objet, 포장하다. 그래서 c'est pour offrir,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점원이 나에게 c'est pour offrir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이거 선물할 거예요? 물어보면요. 대답을 하면 되겠죠. Oui, s'il vous plaît. 네, 그거 선물할 거예요. s'il vous plaît. 뭐죠? 그러니까 선물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알아서 선물 포장 잘 해주세요. 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선물할 거 아니면 non, c'est pour moi. 아니요, 그거 내가 쓸 건데요. 라고 하면 선물 포장, 과대 포장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겠고 만일 내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건을 샀는데 그런데 내가 선물로 샀어요. 이거 포장 좀 해주시겠어요? 물어볼 수도 있겠죠. Vous pouvez me faire un paquet cadeau? 라고 간단하게 물어보면 이거 선물 포장 좀 해주실래요?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표정이죠.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요거 두 개, c'est pour offrir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c'est pour offrir 라고만 하셔도 되죠. 이거 선물이에요 라고 하면 알아서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백화점까지 우리 알아봤어요. 소매상, 대형마트, 백화점. 이번에는 막쉐입니다. 막쉐도 굉장히 유명하죠. 프랑스의 그냥 시장이에요. 한국에도 전통시장이라고도 하죠. 늘 있는 상설이 있는 시장이 있는 거 하면 뭐 3일장, 5일장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시장, 막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Les marchés alimentaires. 먼저 식료품을 파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자주 찾아오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광장에서 열리고 또 강이나 개천이 있다면 그 강가에서 열리게 되죠. 식료품 시장인데요. 레막샹 상인이죠. 네, 프로듀크터 로코 이런 경우에는 상설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설장이라도 뭐 열리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간이 매대 같은 데서 물건을 올려놓고 팔고 이걸 다시 접어서 걷어가고 이러는데 근데 프로듀크터 로코 생산자가 직접 자기가 생산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신선하게 소비자들이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듀크터 로코라고 하면 그 지역에, 그 주변 지역에 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에 생산자들이 가지고 와서 팔고 르파니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바구니 옆에 이렇게 하나 끼고 이렇게 사가지고 물건을 담고 이렇게 하죠. 이런 경우에는 좀 마트보다는 이렇게 면대면으로 대화를 할 경우가 많아요. 이거 얼마예요? 뭐 좀 깎아주세요. 맛있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좀 더 친밀한 인간적인 시장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번에는 레막시에 오피스 벼룩시장입니다. 그렇죠. 프랑스의 또 파리의 벼룩시장이 유명하죠. 좀 골동품, 좀 옛날 물건들 아니면 재사용하는 그런 물건들 파는 시장인데요. objets anciens, 그렇죠. 골동품, de vieux meubles, 오래된 가구들, 뭐 그림들, 뭐 식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죠. 막샹데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인데요. 막샹데 가격이 정찰제가 아니에요. 뭐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을 때 20유로입니다. 이랬을 때 좀 비싼 것 같아요. 좀 깎아주세요 하면 상인이 자기가 재량에 따라서 좀 깎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거를 가격을 흥정하다라고 하는데 marchander 또는 discuter le prix라고 하시면 돼요. 가격을 좀 논의하자. 우리 한번 좀 좋은 딜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게 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les autres commerces, 다른 상점들. 지금 뭐 시장도 나왔고 작은 소매상도 나왔는데 뭐 또 다른 상점들 한번 이름 한번 알아볼까요? chez le pharmacien, 약사의 집, 약국이에요. 약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뭐 처방전이 필요 없는 그런 약들 살 수도 있고요. 화장품도 팔기도 하죠. 약국 화장품 많이 팔고 la pharmacie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la librairie 같은 경우에는 서점이죠. 책을 파는 곳. chez le fleuriste, 꽃가게 뭐 이렇게 특수하게 단 하나의 가격 물건들을 파는 이런 가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비호 따바, 담배 가게 굉장히 많아요. 따바라고 크게 이렇게 빨간 글씨로 많이 적어놔요. 따바. 이런 간판 보시면 저기 담배 가게구나. 뭐 길에도 있고 뭐 기차역에도 있고 공항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고 일찍 열고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것들을 파는지 한번 보면요. 담배 가게니까 당연히 담배 팔겠죠. 시가렛 팔고, 근데 시가도 팔아요. 그리고 근데 위에드 로또, 그렇죠. 여기 굉장히 큰 특징이 담배와 복권을 판다는 건데요. 로또 복권을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호 맞춰가지고 찍는 번호를 지정해서 그 번호가 맞으면 당첨되고 이런 거죠. 로또 복권이고, 주가 복권이에요. 같은 뜻인데요. gratte, 긁는 복권이죠. gratte라고 하면 gratte 동사 이렇게 긁어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종이에 이런 세 군데 뭐 긁을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똑같은 글자가 나오면 당첨됐다, 뭐 상금을 받는다 이런 복권 있잖아요. 이런 복권 주아 gratte라고 하시면 되고 이것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표를 또 팔고요. 티켓 부스, 버스표 또는 르메트로, 지하철표 이런 것도 팔고요. 피스코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인지라고 해요. 수수료나 세금 따위 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류에 붙이는 종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여권에 붙이는 종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프랑스에 체류를 하시는 분들은 뭐 체류증 같은 거 갱신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체류증을 갱신해야 되는 관공서 옆에 따바에 보면 인지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가서 뭐 50유로짜리 인지를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붙여야 체류증이 갱신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거 다 따바에서 팔고 있습니다. 간단한 간식 종류도 팔죠. 스낵 같은 것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굉장히 많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가게예요. 페얼르막시,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어떤 가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페얼르막시, 그렇죠. 시장 볼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 한번 보겠습니다. 레포디, 이번에는 온뿌드망데, 그렇죠. 뭔가를 내가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표현을 쓰는지 보면요.
un morceau, morceau는 한 조각, 한 덩어리요. 이런 부피가 있는 거죠. un morceau, un beau morceau라고 하면 뭐를 갖다 붙였을 때는 부피가 좀 큰 거예요. 규모가 큰 거, 좀 한 덩어리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죠. un petit morceau라고 하면 아주 조그만한 한 조각? 이 정도 될까요? un morceau de fromage, 치즈 한 조각, 뭐 un morceau de viande, 고기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할 때 morceau라는 표현을 하고요. un pot, 포라고 하면 작은 단지예요. 뭐 유리가 될 수도 있고 도자기가 될 수도 있죠. confiture, 크림이나 아니 잼이나 크림 같은 거 넣어서 팔기도 하죠. 근데 보트라고 하면 단이에요. 우리도 채소 같은 거 팔 때 단으로 팔잖아요. 열무 한 단, 뭐 파 한 단 이런 식으로 팔죠. 그 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라디라고 하면 작은 무 한 단, 깨어트 당근 한 단이죠. 우리는 당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잎사귀가 없이 그냥 당근, 빨간 당근만 있는데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늘고 길면서 위에 파란 잎이 그대로 붙어있는 당근들을 이렇게 한 단으로 팔기도 합니다. 위는 보트라고 하고요. 위는 부테이 병이죠. de vin, jus de pomme, 사과 주스, 뭐 와인 이런 액체류를 병에 담아서 팔고 위는 tranche는 한 조각이에요. 근데 아까 목소랑은 다르게 이런 슬라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얇게 썰은 것. 팡이라고 하면 윈 tranche 팡이라고 하면 얇은 거고 épaisse라고 하면 그렇죠. 좀 두꺼운 거. 핀이겠죠. 그래서 햄 한 조각, 특히 샴봉 같은 경우 이렇게 조각으로 팔죠. 햄 한 조각, 햄 슬라이스, 얇은 거, 두꺼운 거 자기 원하는 대로 달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bouteille, tranche, morceau, botte 이런 것들 알면 유용하게 특히 마트뿐만 아니라 장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나 한 tranche, une tranche de jambon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좀 수량이에요. 무게, 뭐 이런 개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몇 개를 산다 이런 표현 한번 보면요. 1kg de 1kg에 뭐를 사고 싶다. 1kg de viande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고기 1kg 주세요. 아니면 1 livre 500g de 그렇죠. 500g의 같은 뜻으로 씁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500g이라고 할 수도 있고 1 livre de라고 할 수도 있죠. 윈 demi livre de 그러면 demi 뭐죠? 절반이죠. livre 500g이니까 500g의 절반, 250g에 250g de 블라블라 뭐 250g만 이렇게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고 윈 dizaine de 이번에는 개수죠. dizaine, 10 생각나시죠? 10개. 그런데 environ 10 딱 10개는 아니고 뭐 9개거나 11거나 12 그렇겠죠. 9개 아니면 11, 10개 이런 식으로 약 10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une dizaine de라고 하시면 되고 une vingtaine de는 약 20개의 이렇게 되겠죠. un litre de 1리터 un demi-litre, demi 역시 절반입니다. 그래서 2분의 1리터는 500ml가 되죠. une douzaine de 여기 개수가 밑에 하나 더 나왔네요. douze라고 하면 12개죠. 12개, 약 12개 정도의 이렇게 뭐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개수를 내가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사과 12개 정도 이렇게 하면 une dizaine de pommes, une douzaine de pommes 하면 약 12개 정도의 사과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직접 한번 대화를 볼까요? Le fromage, 치즈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vous voulez un camembert entier ou un demi camembert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camembert 통째로 드릴까요? 아니면 un demi 2분의 1이었어요. 절반만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entier, 그대로, 통째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클리앙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Je vais prendre la moitié que vous avez là. 나는 살 건데요. La moitié, demi랑 똑같아요. 절반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거 반만 사고 싶습니다. Cela suffira. Ça suffit. 충분하다. 이런 거 뜻이죠. 그래서 그 반만 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entier, moitié, demi 이런 것들 표현 알아두시면 정말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많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굳이 말을 입에서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더라도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entier, moitié 바로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물건, 수량 나타내는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진짜 demander un produit, 물건을 달라고 말을 할 때 뭐라고 할까요? Je voudrais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간단하고 우리가 쉽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Je voudrais 블라블라. 나 이거 사고 싶습니다. 또는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다 가능해요. 그래서 Je voudrais un kilo de tomates bien mûr라고 하면 un kilo de 1kg의 토마토인데요. bien mûr, mûr 잘 익은 잘 숙성된 토마토 1kg를 사고 싶습니다. 주세요. 뭐뭐 주세요라는 표현으로 할 수가 있죠. s'il vous plaît 뒤에 붙여주면 더 좋고요. Vous pouvez me donner 같은 뜻입니다. 나 이거 좀 사고 싶어요. 나에게 이거 줄 수 있어요? Une livre de cerise. 리bre 500g이었죠. 그래서 체리 500g만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Donnez-moi 쉽죠.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La moitié de ce morceau de comté. La moitié 나왔네요. moitié 절반이죠. Ce morceau de comté. comté 치즈 이름입니다. 치즈 종류죠. 이 comté 치즈에 이 치즈가 이렇게 덩어리로 보통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이 치즈 한 덩어리가 있는데요. La moitié 그 절반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Est-ce qu'il vous reste des croissants?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reste 동사를 썼는데요. 남아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크루아상 좀 남은 거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때는 juste avant la fermeture du magasin. 그래서 이제 장이 파기 직전에 거의 가게 문 닫기 전에 물건이 많이 빠진 상태겠죠. 이럴 때 il vous reste 이 표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뭐뭐 좀 남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이 있죠. 나에게 이걸 팔아라, 나에게 달라. 그런데 전부 다 이거 주세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한 걸로 내가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표현으로 외워서 쓰면 좋겠죠. 이번에는 가격이에요. 이제 물건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격에 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보면 demander le prix, 가격 물어보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만큼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Je voudrais savoir le prix de blabla. 그렇죠. 이거 얼마인가요? 같은 뜻으로 quel est le prix de blabla. 이거 얼마인가요? combien coûte? coûte 동사죠. 값이 얼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입니까? 모두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좀 더 짧고 더 구어체에 알맞는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시장에서 au marché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죠. Les cerises sont à combien? être à combien? 이거 얼마예요? 체리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c'est combien? 더 간단합니다. 먼저 c'est combien?이라고 combien?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뺐어요. c'est combien? 그리고 뒤에 품목이죠. les abricots. 살구 얼마인가요? 이게 굉장히 입에 붙이기 쉽겠죠. 실생활에서. 이런 표현들도 모두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pour parler du total. 총 금액. 이제 물건을 얼마큼 샀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때 ça fait combien? 요 표현 하나만 알아두시면 만사가 다 통하죠. 내가 돈을 지불할 거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게 가격을 알려줍니다. Ça fait combien?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ça fait 23 euros 이렇게 자르죠. 71 centimes 이렇게 얘기를 들을 거예요. 보통 쓸 때에는 위옥일로 해서 centime까지 유로 안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유로보다 작은 단위가 있죠. 센트라고 하는데요. centime이라고 합니다. 23유로 71센트가 되겠죠. centime은 아주 작은 동전인데요. 1cm, 2cm, 5cm, 10cm, 20, 50 이렇게 centime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동전이긴 한데 1유로, 2유로 이렇게 해서 유로 단위로 넘어가요. centime이 있고 유로가 있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5유로부터는 이제 지폐가 되죠. 이 정도는 알고 가시고 돈을 얘기할 때 어떻게 읽는지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좀 충분히 연습을 해야 정확한 가격을 지불하고 또 거스름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쓸 때에는 유로로 같이 쓸 수 있지만 보통 말을 할 때는 몇 유로 몇 센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줘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Commenter le prix. 그렇죠. 가격이 얼마라고 딱 들었는데 내 생각보다 좀 비싼 것 같아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너무 싼 것 같아요. 이런 표현 한번 보죠. dire à vendeur.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생각보다 좀 비쌌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Je vais réfléchir.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스네빠도네, 좀 스네빠도네라고 하면 좀 굉장히 싸다라는 표현인데요. 세도네라고 하면 저렴하다, 좋은 가격이다인데, 스네빠도네 그렇게 뭐 좋은 가격은 아닌 것 같네요. 좀 애들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많은 표현을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에게는 속마음을 이제 절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Ça coûte un peu trop cher. 좀 너무 비싸. 이렇게 하다가 cher 비싼데요. trop cher 앞에 trop 붙으면 좀 많이 비싸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beaucoup trop cher 지금 아주 막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많이 굉장히 비싼데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더 과장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C'est de la folie. 이거 좀 미친 가격이야. 너무 비싸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Ça coûte les yeux de la tête라는 표현이 있어요. Les yeux de la tête. 그렇죠. 얼굴에 눈만큼 가격이 비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비싸다라는 뜻이고요. Ça coûte une fortune. fortune이라고 하면 우리 한재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뭐 전쟁에 갔다가 한재산 읽어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을 큰 재산을 뜻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비싼 가격이다 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C'est tout à fait raisonnable. 이번에는 비싸다기보다 딱 들었을 때 합리적이야. 좀 적정한 가격이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raisonnable을 많이 쓰고요. C'est un prix normal. 괜찮은 가격이야. 정상적인. 보통 가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avoir fait une bonne affaire. bonne affaire. 나 좀 딜을 잘한 것 같아. 완전 수지 맞았어. 돈 벌었는데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가격이 싸다는 표현 좀 더 나옵니다. C'est donné. 아까 ce n'est pas donné라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c'est donné 났죠. 아주 싸. 값이 저렴해. Ça ne coûte rien. 완전 공짜 같아. 돈을 안 낸 것 같은데? 이런 표현도 있고 Je l'ai acheté pour une bouchée de pain. 빵 한 입. une bouché라고 하면 한 입이죠. 빵 하나도 아니고 빵 한 입이니까 굉장히 작은 가격이겠죠. 적은 가격이죠. 그래서 정말 싸게 잘 샀어. Je l'ai pour 3 fois rien. 아니면 이 표현은 아주 공짜로 얻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싸다고 좋아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es services. 물건을 사고 값을 치렀어요. 이제 그런데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Un service après vente. 그렇죠. vente라면 판매예요. 그런데 après 후에니까 판매 후에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가 나왔네요. La réparation 수리하는 거죠. appareils, 기계 수리. 보통 뭐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는데 보증 기간이 뭐 1년이다, 3년이다 뭐 이런 거 있죠. AS 센터에 우리가 들고 가거나 전화를 합니다. faire une réclamation, réclamer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réclamer 하면 요구하다, 수리를 요구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changer 이제 가서 바꾸는 거고 échanger 교환하는 거고요. se faire rembourser un produit 그래서 난 이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요. 고장나서 좀 쓰기 싫어요. 그러니까 환불해 주세요. remboursement 환불인데요. 환불 받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se faire 동사를 써서 remboursement, se faire rembourser un produit 어떤 물건에 대해서 환불을 받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S를 신청하거나 또는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죠. Le ticket caisse. 그렇죠. 영수증이에요. 내가 여기서 물건을 샀다는 영수증. La facture. 계산서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Un document. 서류 officiel. 공식적인 서류예요. qui prouve. 증명하는 거죠. l'achat. 내가 여기서 구매를 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영수증을 가져가서 이런 뭐 교환이나 환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facture. ticket caisse.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혹시라도 프랑스에서 뭐 환불 받거나 교환하실 때 꼭 티켓 캐스 챙겨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해도 알아듣고 보여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내용이 많았어요. 가게부터 시작을 했죠. 가게의 종류, 뭐 소매상이 있었다, 큰 뭐 대형 마트가 있었다, 백화점이 있었다, 그리고 뭐 시장이 있었다. 이런 가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쓸 수 있는 표현, 뭐 선물 포장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수량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애프터 서비스 신청하는 거 이런 것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죠. choisissez la bonne réponse. 정답을 한번 골라볼까요? 마트에서 시장 본다. 그렇죠.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이었어요. 시장을 본다. 어떤 표현을 썼나요? Nous faisons les courses au supermarché. Nous faisons
les rayons au supermarché. faire les cours라는 표현 그냥 통째로 외워두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rayon 뭐였나요? rayon 마트에 있는 선반, 여러 물건이 담겨있는 선반이었어요. 2번. 그녀는 상점 창문으로 아이 쇼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좋아하죠. Elle adore, 좋아해요. Regarder les fenêtres, les vitrines des magasins. 그렇죠. 둘 다 창문인데요. 얘는 여기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창문인데요. 아이 쇼핑하다 할 때에는 Regarder les vitrines이었습니다. 큰 유리창. 3번. 선물 포장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Vous pouvez me faire un paquet cadeau 또는 Vous pouvez m'envoyer un paquet cadeau. paquet cadeau가 선물 포장이죠. 근데 거기에 쓰는 동사 envoyer l'objet 아까 나왔었는데요. 그건 그냥 포장하다라는 동사였고요. 나에게 선물 포장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me faire, se faire un paquet cadeau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Dans quel commerce doivent-ils aller? 어떤 상점, 어떤 시장으로 가야 할까요? 오늘 다양한 상점, 다양한 시장 배웠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알맞은 상점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Denise voudrait trouver des tasses en porcelaine du 19e siècle. 드니스는요, trouver, 찾고 싶어요. des tasses, 잔이죠. 그런데 en porcelaine, 도자기 잔입니다. du 19e siècle, 19세기. 19세기에 제작된 그런 오래된 도자기 잔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옛날 물건을 파는 시장이 따로 있었죠. Le marché aux puces, 벼룩시장이었습니다. 여기 가면 빈티지한 제품들 많이 살 수 있겠죠. 2번. Sébastien va chercher des roses rouges pour offrir à sa fiancée. 세바스티안은요, 사러 갈 건데요. des roses rouges, rose 장미죠. rouge, 빨간 장미입니다. pour offrir à sa fiancée. fiancé는 보통 약혼녀죠. 약혼한 사람, 나랑 결혼할 사람. 약혼녀에게 줄 꽃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꽃가게 가면 되겠죠. Chez le fleuriste, 꽃가게에 간다. 되고요. 3번. Joël cherche un roman de Camus. 알베르 카뮤겠죠? 카뮤의 소설, 책이죠. 책을 사고 싶어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서점입니다. La librairie. 서점으로 가시면 되고요. 3번 문제. Trouver une autre manière de dire. 다른 표현으로 여기 제시된 표현 말고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스트링 빈 500g 주세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Je voudrais 500g de haricots verts. 그래서 500g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500g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게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une libre 였습니다. 그러면 je voudrais une libre de haricots verts 이렇게 말하면 500g 주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죠. Il me faudrait environ 10 oranges. 필요한데요. 사고 싶어요. environ 10. 10개는 아니고 약 10개 정도의 9개도 좋고 11도 좋아요. 그럼 오렌지를 한 10개 정도 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environ 10 같은 표현이 있었어요. 딱 10개는 아니고 une dizaine이었죠. Il me faudrait une dizaine d'orange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Donnez-moi 250g de beurre. 버터 250g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 앞에서 500g 나왔죠. 그런데 500g의 절반이 250g이었습니다. 그러면 250 다른 말로 500g 절반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une demi-libre. 그렇죠. libre가 여성형이었기 때문에 demi-libre라고 하는데요. dem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단어, 명사 앞에 접두어로 절반이라는 뜻으로 나올 때에는요. 그렇죠.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고 항상 남성으로 써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une demi-libre 할 때 뒤에 의가 붙지 않아요. une demi-libre de beurre라고 하면 버터 250g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문제까지 다 풀어봤네요. 이렇게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
공부했습니다. 한번 공부해가지고 한번 수업을 봐서는 당연히 외우실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배운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뭐 여행을 간다, 아니면 뭐 공부를 하러 프랑스에서 거주를 한다. 어쨌든 프랑스에 가면 매일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때 정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몇 번, 여러 번 복습하시면서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알라 포셴!